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가스관이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이 가스관은 슬로바키아와 체코를 거쳐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는데 이 가스관에 크게 의존하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비싼 LNG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고 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LNG는 중동산이나 미국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EU의 가스 수입 패턴을 보면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양만큼 일정 수준 미국의 LNG가 차지했고 그 부족분은 여전히 러시아산 야말 LNG 가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더라도 미국은 단기간 내에 LNG 생산 캐파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LNG 생산은 주로 야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프랑스와 벨기에입니다. 야말에서 액화된 LNG는 다시 재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유럽에서 재기화를 시킬 수 있는 항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 있는 이 두 항구는 러시아산 LNG를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트랜짓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재기화되어 유럽의 다른 나라로 파이프라인을 타고 보내집니다. 혹은 아시아로 가는 가스는 이곳에서 다른 LNG선으로 환적됩니다. 그러면 유럽은 야말 LNG를 얼마나 수입했을까요? 2023년 기준으로 22.2bcm을 수입했는데 BCM은 빌리언 큐빅미터의 약자로 우리나라는 약 1년에 60bcm을 수입합니다. EU는 2023년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 1년 소비량의 3분의 1을 수입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발틱해에서 러시아발 유조선의 물동량을 나타냅니다. 회색으로 그려진 막대 그래프가 그림자 함대들입니다. 러시아발 원유는 그리스 선적과 국적을 알 수 없는 섀도우 탱크에서 가장 많이 운반되었는데 발틱해의 섀도우 탱크는 100% 유럽에서 소비된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봉쇄하고 싶었지만 유럽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러시아 정부의 오일 텍스 수입을 나타냅니다. 2023년 말부터 전쟁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제재가 거의 먹히지 않았다는 걸 반증합니다. G7과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 물량을 한번 볼까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G7의 대러시아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수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G7 국가의 감소폭은 약 4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약 6조에 해당합니다. 3년 누적으로 보면 약 18조의 시장이 사라진 것인데 이 18조의 대체 시장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G7 국가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EU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에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납니다. 이 차트는 GDP 성장률과 제조 부분의 경기 상황을 평가하는 제조 PMI 그리고 서비스 부분을 평가하는 서비스 PMI를 표시한 것입니다. PMI 숫자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의미이고 50 미만이면 나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차트에서 까만 선은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빨간 선은 서비스 PMI, 하늘색은 제조 부문 PMI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차트의 독일을 한번 볼까요?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특히 제조 PMI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는 독일 제조업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G7의 경제는 미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G7 총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8%까지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18조의 대체 시장을 미국이 내어주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EU 국가들로서 가장 쉬운 방법은 러시아로 다시 수출하는 것입니다. EU 국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러시아로 다시 수출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U 국가들로서는 그동안 러시아로 수출했던 물량만큼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EU 국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재망을 피해서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우회 수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코카서스 국가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차트는 EU의 카자흐스탄 수출 총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량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닐 것이고, 이 수출량의 대부분은 다시 러시아로 갔을 것입니다. 이 차트는 EU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한 자동차와 트럭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갑자기 유럽산 자동차의 수요가 4배 이상으로 증가했을까요? 상당량의 완성차와 부품은 러시아로 우회 수출되었을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국가 중에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북 간 합친 면적의 인구가 약 700만 정도인 곳입니다. 옛날 징기스칸의 차남 차가타이가 통치했던 차가타이 칸국이 있었던 곳으로 대부분 국토가 산지이고 유목국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국가들의 대키르기스탄 수출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이 차트는 EU 주요국의 키르기스스탄 수출을 표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이들 국가들의 키르기스스탄 수출은 거의 미미했지만 전쟁 이후 이 나라의 수출은 5배에서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독일,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키르기스탄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했는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유목국가인 나라에서 갑자기 유럽산 공산품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수입한 상품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은 반도체의 주요 러시아 우회 수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만, 한국산 반도체가 아시아 시장에서 세탁된 후에 안다만의 몰디브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키르기스스탄으로 들어갔고, 키르기스스탄에서 다시 러시아로 흘러갔던 흔적을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키르기스탄 수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0배에서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U 주요국가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키르기스탄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습니다. 이 차트는 독일이 코카서스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표시한 것인데, 하늘색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나타내고 기계류 수출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에 대한 독일의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큰 폭 증가했습니다. 이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로 재수출되어 러시아의 군수 산업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코카서스 국가들을 통해서 러시아로 우회 수출을 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량은 전쟁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으로의 중국 수출세 증가가 눈에 띕니다. 카자흐스탄 한 국가만 보더라도 전쟁 이후 누적 수출량은 우리 돈 약 65조에 해당합니다. 키르기스탄으로의 3년간 중국의 누적 수출액도 우리 돈 약 45조에서 48조가량 됩니다.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상당량을 역시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물자 공급은 유럽 국가와 중국의 우회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금융 부분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전쟁 발발 초기에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 제재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차트는 러시아의 당좌 계정 밸런스를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색은 미국이 제재한 CBR 계정의 외환거래 잔고입니다. CBR은 중앙은행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비제재 계정의 외환거래 누적 잔고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계정의 누적 잔고는 줄었지만 비제재 계정의 잔고는 큰 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크림 전쟁 직후와 비교해 보면 제재 계정의 외환 거래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3분기에 91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제3부에서는 러우 전쟁 와중에 유럽 국가들이 제재를 피해 어떻게 러시아에 수출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4부에서는 재편되는 무역망과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